이번 시간은 행정상 법률 관계에서 개인적 공권 부분하고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그 다음에 새로운 개인적 공권으로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행정 개입 청구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파트에서는 개인적 공권은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행정심판에 있어서 청구인 적격과 관계되고 행정소송에서는 원고 적격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나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바로 행정심판법상 청구인 적격, 행정소송법상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이 법률상 이익,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 공권, 법률이 인정하는 개인적 공권일 때 법률상 이익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 공권과 구분되는 개념이 있는데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 이익, 이것은 반사적 이익의 다른 이름이 사실상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인적 공권과 같이 법률상 인정되는 이익이야만이 행정심판에서 청구인 적격과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거예요.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약에 사실상 이익이라든지 반사적 이익이 될 때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안 해줘요. 예를 들면 단지 어떤 행정작용을 통해서 내가 경제상 이익, 경영상 이익이 침해됐다 라고 하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이 법률상 이익이 되지 아니하는 한, 즉 개인적 공권이 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못 받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이쪽 부분도 가끔씩 개인적 공권의 확대와 경향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하니까 이쪽 부분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27페이지 봐보세요. 내용은 아주 요약 잘 되어 있습니다. 의를 같이 보도록 하죠.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행정주체에게, 누구에게요? 행정주체에게 특정한 자기, 부작위 수행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힘을 말한다. 그렇죠? 공법이 인정하는 힘이에요, 힘. 자, 보시면 이 자기라는 개념이 나오죠. 자기, 부작위, 여기 수인, 이런 용어를 설명드리면 자기라는 것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요. 자기는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 부작위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수인은 일정한 행정주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인내할 의무를 말해요. 인내할 의무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 교재 나오죠. 같이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읽어서 될 부분이에요. 자, 근거 법률이 강행법규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행법규의 존재 나오고, 두 번째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세 번째가 소구 가능성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인데 우리 교재는 좀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해놓고 있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왔으니까 교재대로 하고 저는 약자를 써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 책은 갖다가 꼭 좀 교재를 갖다가 마련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강의만 들어가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필기를 하셔가지고 이거 갖다가 좀 남겨놓고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는 것이 효율적이고, 이 선언할 때부터는 필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 위주로 이렇게 계속 강의를 보면서 책을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좀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서 설명을 좀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약간 변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빌러기스의 공권의 성립의 3요소론이에요. 자, 우리 이제 앞으로 저 약속을 하는데요. 공권하면 국가적 공권이 있고 국가가 갖고 있는 공법상 권리가 있고 우리 개인이 사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 공권이 있습니다.
이 공권이라는 것은 공법상 권리를 줄여서 공권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울레기스는 맨 처음에 근거 법률이에요. 자, 원칙적으로 이 근거 법률입니다. 근거 법률이 이것이 잘 보세요. 첫 번째, 강행 법규이어야 한다. 두 번째가 이 근거 법률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 세 번째가 소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순서를 이렇게 좀 강행법규성, 사익보호성, 소구 가능성 들고 있는데 이 근거 법률이 개인의 이익. 자, 우리 행정법은 원칙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공익 실현을 위해서 지정된 법입니다. 공익 실현을 위해서 지정된 법인데 이 법이 공익 보호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사익도 보호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 국민들은 우리 개인은 이 공법이 이 근거 법률이 개인의 이익, 근거 법률이 개인의 이익으로 인정했으니까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 법률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주체에게, 행정기관에게 야, 이런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주는 이 행위를 나한테 해줘라고 행정주체인 국가 등에 청구하면 국가는 이 법규, 근거 법률, 법규가 강행법규, 이 강행법규 뭐예요? 일정한 행위를 통해서 일정한 이익을 실현해주기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근거법규가 행정주체에게 강제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거법률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어. 내가 이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법률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에 청구하면 이 근거법규가 행정주체에게 그죠? 강제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통해서 이익 실현 행위를 해주도록 하는 강행법규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고 자 그러면 제가요 행정기관 근거법률이 법률상 이익으로서 나한테 일정한 행위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또 내가 청구하면 해주도록 의무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국가에 청구했습니다. 했더니 국가가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해주면 못할 거예요. 안 해주면 나의 이익이 실현됩니까? 근거법규가 아무리 강행법규로 해놓고 있어서 행정주체나 행정기관이 우리 사인에게 이런 이익 실현 행위를 해주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행위 의무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안 해버리면 나의 이익은 실현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결국 제3의 국가기관, 행정기관이 안 해주니까 제3의 국가기관인 법원에 내 소송을 제기하죠. 행정소송을 제기하죠. 야, 내가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 처분을 안 내줍니다. 근거법률이 나에게 분명히 허가 신청권이라는 개인적 공권을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국가에 허가 신청을 딱 했더니 국가가 안 해줘요. 나는 허가 처분을 못 받았어요. 허가 처분을 못 받는 거, 행정청이 허가 처분을 안 해주는 것은 부작위라고 해요. 부작위 뒤에 나옵니다. 또는 거부를 해버려요. 거부를 한다든지 부작위를 해버리면 나의 이익은 실현되지 않죠. 그렇죠? 그럼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한다? 제3의 국가기관에게 소송을 제기해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야, 행정주체 또는 행정기관이 이 갑이란 사인한테 이런 이익 실현을 해주는 허가 처분을 안 해주는 것은 위법이야. 위법이다. 적법이다. 판단을 내줘요. 위법이다 판단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위법이다 판단. 자, 부작위죠. 부작위 위법 확인성. 부작위라는 것은 위법이다 확인 판결 받으면 행정기관은 나한테 해줘야죠. 그래서 빌러 교수가 이제 이 당시에 그 공권 성립이 3요소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당시는 이 세 번째 이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이 당시는 빌러 교수가 이 근거죠. 공권 성립이 3요소를 주장할 때는 이게 독일뿐이에요. 독일에서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을 때, 형식적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을 때, 이 형식적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행정소송상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기출문제에 다 나와 있어요. 행정소송상이죠. 행정소송상의 개괄주의.
이 당시에는 개괄주의가 아니라 열기주의죠. 열기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그래서 이 행정소송상이 열기주의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거 법률이 아무리 개인의 이익을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행정청이 해주도록 강행법규성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당시에 그 행정소송법이 형식적 법치주의 하에 있었고요. 행정소송상이 열기주의를 채택해버리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행정청이 안 해주면 어떨 거예요. 결국 법원에 내가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행정소송상이 열기주의를 채택하다 보니까 이거는 행정소송법에 7가지면 7가지, 10가지면 10가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해 줄 수 있는 사항, 해주는 사항을 미리 정해놔요. 그래서 행정소송법에서 혹시 이렇게 돼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구제해 줄 사항을 7가지면 7가지, 10가지를 딱 미리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실행해죠. 있어서 이렇게 만약에 법이 돼 있는데 행정청이 안 해주면 여기 행정소송법의 구제 대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냐면 나는 소송을 제기를 통해서 구제를 못 받는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됐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소구 가능성이 우리 교재 나오죠. 소구 가능성이 나오는데 이 소구 가능성은 바로 재판 청구권 문제예요. 행정소송 제기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당시는 이것 때문에 행정소송법의 행정소송 사항이 열기주의로 규정되어 있는가 매우 중요해 있어서 소구 가능성, 그렇죠? 이거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당시는. 자,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뭐로 전환된다고 했습니까? 실질적 법치주의로 전환되면서 행정소송상이 열기주의로 갔다가 뭐로 바꿔요? 개괄주의로 바뀐다는 거죠. 개괄주의로 바꿔요. 이렇게. 그래서 이 이유가 있어요. 왜 실질적 법치주의? 헌법이 실질적 법치주의를 채택하면서 재판 청구권을 갖다가 이제는 청구권적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다 인정합니다. 모두에게 다 인정해요. 모두에게 다 인정해버려요. 재판 청구권은. 소구 가능성은 무조건 다 인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2차 대전 이후 현대국가에서는 이런 실질 법치주의에서 행정소송상이 열기주의가 치습니까? 자, 내가 이렇게 국가기관한테 나의 사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에서 인정하는 법률상 이익을 실현받기 위해서 행정청에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해주도록 강행법규도 됐는데 안 해주는 경우가 있을 때 이제는 누구나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인정되니까 오늘날 공권 성립이 이 요소론으로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빌러기우스의 공권 성립이 3요소론 중에서 그 독자성을 상실한 것을 할 때 답이 이거예요. 소구 가능성. 이거 고르셔야 돼요. 네, 지문 4개 만들어요. 이 지문을 4개 만들어가지고 요거 네 번째 이건 집어넣고 찾기. 요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이걸 좀 다시 이것도 문제가 3번 정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간단히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혹시 소구 가능성을 용어를 바꿔낼 수가 있어요. 이 소구 가능성을 우리 교재를 보면 잘 돼 있어요. 시험에서 이렇게 의사력이 존재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법상의 힘의 존재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용어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소구 가능성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자, 이어서 개인적 공권의 확대와 과정이 나왔는데 아주 내용이 우리 책은 아주 요약을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됐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보는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 드는가 하면 이 부분은 바로 행정소송에서 꼭 아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행정소송에서 꼭 한 문제
판례와 관련된 것 총 3문제 나옵니다. 총 3문제 나오는데 총 3문제 나오는데 그 3문제 중에 한 문제가 반드시 약방위 감출은 꼭 나와요. 그게 뭐냐? 원고 적격 인정 여부 판례. 무조건 나옵니다. 나오고 두 번째가 처분성 인정 판례. 행정행위성,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 잘 나와요. 나머지는 각 개별 조문과 관련된 판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고 적격 인정 여부 또는 소위 이익 인정 여부 판례가 바꿔서 나와요. 꼭 나옵니다. 꼭 나오니까 정리해야겠죠. 요 파트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시험 나오는 부분이어서 앞에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있죠. 이쪽 부분 판례하고 이건 반드시 나와요. 무조건 무조건 나옵니다. 어떤 시험이든. 자, 이어서 개인적 공권의 확대와 과정이죠. 이쪽 부분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매우 중요해서 따로 설명드릴게요. 교재에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의의를 보시고 쭉 나오는데 이렇게 책을 읽어서 될 부분은 아니고 설명이 필요합니다. 개인적 공권의 확대와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가 공권의 확대와 경영에 따른 판례 나오죠. 간략히 판례도 매우 중요해서 같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제가 좀 입체적으로 이건 조금 이제 제가 이쪽 원고 적격 확대 방향과 관련돼서 통사 판례까지 소개하고 행정소송에서는 간단히 원고 적격 인정 여부 또는 소위 이익 인정 여부 판례만 정리하고 갑니다. 그때는 다시 설명 안 드려요. 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권의 확대와 경영하면 일반적으로 개인적 공권을 의미합니다. 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근거 법률이 있어요. 근거 법률이 있고 오늘날 공권 성립이 이 요소로 말씀드렸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개인적 공권의 확대와 경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공권 성립이 이 요소는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죠? 강행 법규성이 있어요. 근거 법률이 강제적으로 행정청에게 일정 행위를 해주도록 의무를 주고 있어야 한다. 강행 법규성이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가 뭐였죠? 우리 근거 법률이 공익보호뿐만 아니라 사익보호성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익보호성을 말씀드렸어요. 다시 확인하죠. 자, 근거 법규가요, 강행 법규이면 이 행위는 중요합니다. 이 행위는 기속행위가 돼요. 기속행위가 되고 행정청에게 행위 의무가 주어집니다. 특정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근거 법률이 개인에게 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 개인이 나의 법률상 이익, 사익을 실현해줘라고 신청 청구하게 되면 무조건 이에 대해서 법적 의무로서 그 특정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해주는 행위 의무가 줍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이 용어는 모르는 용어가 나오는데 모르는 용어 기속행위가 있고요. 요거 대비되는 것이 재량행위예요. 잠깐 앞에서 재량행위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은 제2편서 배워요. 2편서 행정행위 종류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면서 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배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요거와 관련돼서 잠깐 그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고 나서 뒤에서 우리가 행정행위 종류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다시 한번 배웁니다. 그러면 이때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기속행위인데 이 기속행위는 근거 법률이 강행법규이면 행정청에게 이와 같이 특정 행위를 해줄 행위 의무,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데 말 그대로 기속 또는 구속 같은 말이에요. 근거 법규가 강행 법규면요, 행정청은 이 근거 법률에 엄격하게 기속 또는 구속돼서 특정 행위를 해줘야 하는 행위가 기속행위예요. 전혀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것이
허가가 대표적인 귀속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 근거 법률에 보면요, 우리 국민들이 허가의 신청 요건을 모두 갖춘 적법한 허가 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행정청은 별다른 재량이 없어요. 적법한 허가 신청이면 무조건 근거 법률에 엄격하게 구속되어서 허가 처분을 내줘야 합니다. 이런 행위가 뭐다? 귀속행위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너무나 당연히 공권 성립해요. 너무나 당연히 공권이 성립되니까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강행법규성과 관계돼서 이런 경우에 사익법성 인정되고 이런 경우에 공권 성립이 인정되는데, 이런 경우세요. 행정법규가 임의법규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거법률이요, 개인이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걸 그래서 근거법률이 나의 이익을 인정해서 내가 행정청에 딱 신청을 해봤어요. 했더니 행정청이 뭡니까? 이 근거법률이 강행법규가 아니라 임의법규로 되어 있어요. 행정청이 공익판단에 따라서 행정청이 판단하에 자유로운 행정청이 자유로운 의사의 하에, 행정청이 자유의사 하에 이 공익판단을 해서 이익실현을 해주는 특정 행위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이 법규가 임의법규예요. 근거법률이 아무리 개인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행정법규, 근거법률이 행정청에게 이런 임의성, 어떤 특정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는 공익판단이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으면, 이때 공익판단 해봤더니 당신한테는 이런 수익적 행위를 해줄 수가 없어요. 딱 하면 끝나버려요. 왜? 행위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를 갖다가 뭐라고 해요? 재량행위라고 해요. 행정청이 재량행위는, 이 재량이라는 것은 공익판단이에요. 행정목적 실현, 즉 공익 실현을 위해서 일정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재량권이 주어진 행위가 재량행위예요. 재량행위는 다시 한번 행위 의무가 주어져 안 줘요? 없어요. 이건 인정해요. 행위 의무 주어집니다. 행위 의무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 공권이 성립해야 안 해요. 재량행위에서는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더 보강해야겠네. 이건 더 나눠서 해야겠네. 재량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행위 의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정 행위를 통해서 이익 실현을 해줄 의무가 주어지지 않고 또 뭐예요? 그래서 공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만약에 근거법규가 아무리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거법률이 행정청에게 이런 임의법규에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행위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공권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제가 원칙 썼죠. 자, 그런데 이번에 쓸 것은 제가 예외를 써야 돼요. 자,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해요. 이것이 이제 바로 행정행위 종류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파트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실익이 또 나와. 이게 지금 배운 게 다시 그때 까먹으니까 다시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이거 잘 나와요. 구별 실익 있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실익 있어요, 없어요? 이건 공권 성립에서 이거 침해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요거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해주죠. 이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해줘요. 이거는요,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안 해줘요. 자, 그러면 재량행위 하에서는 언제나 이와 같이 우리 국민들은 공권을 못 갖는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예외적으로, 결론 올게요. 예외적으로 공권이 성립해요. 예외적으로 공권이 성립합니다. 예외적으로 공권이 성립합니다. 자, 언제 성립하냐? 재량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권이 성립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공권 성립해요. 언제? 매우 중요해요. 첫 번째가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재량권의 0으로 수축.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면 무슨 행위가 돼요? 기속행위가 됩니다.
행위가 되어 기속행위. 두 번째 무하자. 두 번째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됩니다. 이거 다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첫 번째 다시 재량권이 영은 수축 이론이죠. 기속행위 되는데 이때는 행정 개입 청구권 등이 돼요. 행정 개입 청구권화 됩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시험에서 이제 그동안 많이 나왔던 지금 거의 다 아니니까 안 나와요. 하지만 지금 가끔씩 나옵니다. 재량권 영은 수축 이론 나오죠. 그죠? 재량권 영 수축에 의해서 기속행위가 되고 예를 들어서 행정 개입 청구권 등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이와 같이 이렇게 재량행위 영역에서 기속행위에서는 당연히 공권이 성립하지만 재량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권이 성립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하고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공권이 성립할 수 있다. 요걸 꼭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이 재량권이 언제 영으로 수축되느냐. 자, 행정기관에게 어떤 재량권이 주어져 있어요. 따라서 행정청이 행정행위가 재량행위라고 한다면 자, 일정 행위, 특정 행위를 통해서 이익 실현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게 언제? 자, 재량권이 언제 영으로 수축되는가? 수축돼서 기속행위가 되는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국민이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우려가 있을 때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됩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 경찰 행정 영역에서 경찰권이 자, 이때 출동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공익 판단, 재량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에 신고잖아요. 경찰이 무조건 출동합니까? 경찰이 출동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재량행위예요. 근거법규가 보통 이제 경찰 행정법규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아이들이 참 장난치려고 아이고 그냥 우리 집 강도 들어왔습니다. 웃어가며 박수쳐가면서 막 키득거리면서 우리 집 강도 왔으니까 경찰 아저씨 빨리 와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경찰관 112 센터에서 듣고서 이건 장난 전화라고 명확히 판단되면 출동하지 않습니다. 재량권 행사를 통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출동하지 않습니다. 특정 행위를 안 해요. 그런데요, 갑자기 이건 어떠세요? 집에 진짜로 강도가 들었어요. 막 비명소리 날려 살리려 하고 아이가 꼬마가 엄마 전화번호를 어떻게 갖고 가지고 그냥 전화를 합니다. 우리 집 큰일 났습니다.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들어와서 우리 엄마 아빠를 막 칼로 막 찌르려고 해요. 막 다급히 전화해요. 초등학생이. 그럼 어떻게 돼요? 좀 현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좀 있죠. 위험 발생할 좀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경찰 출동에 관한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됩니다. 빵은 아라비 숫자예요. 빵 0입니다. 0으로 수축되면 기속행위 돼요. 무조건 출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오원춘 사건 있죠. 안타까운 사건인데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신고 들어갔죠.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 오원춘 사건에서 발생해서 친구 막 살리려고 막 전화했어요. 그런데 우리 훌륭하신 경찰들은 어디로 출동하셨습니까? 엉뚱한데 학교 운동장 배에 있죠? 어찌 않습니까? 이때 경찰관들은 출동했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이 검거를 했어야 하는데 못했어요.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돼서 출동해야죠. 반드시 출동해야 합니다. 출동해서 구했어야죠. 왜 경찰관들은 출동했을까요? 경찰권 발동 여부는 재량권이 맡겨졌는데 이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재량권 영으로 수축돼서 출동해야 합니다.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들어간 오원천 사건에서 그렇고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론이 판례에서 인정됐어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끔 보면 꼬마들이
이건 어떨까요? 꼬마들은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꼬마들 호기심 때문에 그래요. 유치원에서 막 배운 대로 집에 불났을 때 어떻게 해야죠? 119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거잖아요. 배웠어요. 열심히. 가지고 집에 와서 꼬마들이 모여갖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갖다가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외국에서는 방치하면 이렇게 처벌됩니다. 아이들 호기심 때문에, 야, 우리 병원대 오늘 유치원 갔다 왔는데, 야, 선생님이 집에 불나면 소방차가 출동한다. 그죠? 119 신고 온다. 자, 진짜 오는지 안 오는지 해보자 해가지고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습니까? 커튼 있죠? 거기다 불 질러요. 불 지르고 불잘 타죠. 막 박수 치면서 잘 탄다면서 어쩌면 119 신고하죠. 우사가면서 막 피드키도 막 콜록콜록 하면서 해요. 자, 경찰관이 딱 들어왔을 때 그죠? 장난 전화로 한다더라도 출동해야 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중대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소방당국 책임제거든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출동하지 않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요. 경찰도 무조건 신고들면 그 현장에 무슨 일이 있나 가봅니다. 혹시 몰라서 이렇게 된 경우는 경찰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배상 책임지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자초위난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처럼 이렇게 하더라도 그 자초위난이 범위를 넘어서 이렇게 위험이 발생하면 출동해야 돼요. 아이고 지들이 불장난하고 우리가 그것까지 끌어가야 하나? 출동할 때는 큰일 납니다. 혹시 소방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하자 재량행사청은 또 뒤에 또 나오는데 나오는데 일단 여기에서 개념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뒤에서 문제를 더 봐야 합니다. 이 무하자 재량행사청권 뭐냐면 재량행사는 원칙적으로 공고 성립해야 안 해요. 않죠. 재량행위 파트에서는 예외적으로만 이 두 가지만 되는데 이 무하자 재량행사청권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행정청은요 재량권 행사를 할 때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 특허죠. 예를 특허. 특허 처분이 가장 대표적인 재량행위입니다. 허가는 계속행위가 되고, 그 다음에 특허는 가장 대표적인 재량행위입니다. 이 재량행위인데 제가요 특허 처분을 신청했어요. 자, 특허는 재량행위입니다. 제가 아무리 일찍에 특허 같은 경우는 순번이 없어요. 허가는 순번에 따릅니다. 허가는 신청 순서에 따라 해줘요. 한 집에 허가 제일 먼저 신청한 사람이 제일 1순위입니다. 특허는 안 그렇습니다. 특허는 특허 처분은 재량행위고 이 특허 처분을 갖다가 내둘 것인지 말 것인지는 공익 판단이라는 재량행위를 통해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두 번째 다음에 나하고 유사한 특허를 갖다 신청한 사람이 두세 명 돼요. 자, 순서 상관없이 먼저 신청하잖아요. 그럼 일단은 이 특허 공익 판단, 재량 판단에서 공익에 가장 적합한 그런 특허 처분을 내줍니다. 그건 행정청이 재량 판단입니다. 공익 판단이고요. 자, 그런데요.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제가 그 이유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특허 처분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했는데 행정청이 재량 행사 과정 절차에서요 문제가 있어요. 하자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요 재량권 행사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청은 특정 행위를 해줄 의무는 없어요. 나한테 특허 처분 내주세요 하면 나한테 특허 처분을 해줄 의무는 없어요. 이거 재량행위니까. 특정 행위를 해달라고 특정 행위 청구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은 일반적인 개인적 공권과는 달리 특정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행정청이 저한테 특허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특허 거부 처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 특허 거부 처분을 하게 된 과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죠. 재량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행정청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다시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이거. 이 두 가지가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보셨죠? 이거 제가 왜 시간을 내서 많이 이렇게 했는가 하면, 우리 책에 대해 간단히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중요하기 때문에 한 거죠. 처음에서 예전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안 나와요. 하지만 가끔씩 나옵니다. 브레이터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익보석인데, 요것도 좀 잘 나와요. 이 두 가지 잘 나오지만은, 요것도 잘 나와요. 요거는 설명을, 요거 조금 마인드를 위해서 해놓으면 좋아요. 왜? 시험은 벌써 3번, 4번, 5번 나왔거든요. 우리 9급에서 공무원 9급, 자격증, 뭐 실급 참 잘 나와요. 다 잘 나옵니다. 그러면 요 사익보호성을 다시 연구해 볼게요. 이 근거 법률 있죠? 근거 법률이 개인의 이익으로 인정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고요? 뭐라 한다고요? 법률상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거 법률이 개인에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으면,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이익이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네, 개인적 공권이라고 합니다. 근거 법률이 직접 나의 이익, 사익을 인정하면 이것은 개인적 공권이 돼요. 자, 근거 법률이요. 근거 법률이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이익이 아니에요. 응? 근거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내가 받는 이익이 있어요. 응? 이거 뭐라 한다고요? 간접적 이익이라고 해요. 간접적 이익. 응? 이 간접적 이익일 때 뭐라 한다고요? 이런 경우를 뭐라 한다고요? 개인적 공권이라 얘기하고, 이런 경우는 뭐라 한다고요? 반사적 이익. 또는 사실상 이익이라고 해요. 이 정도로 해놓으시면 조금 제가 깊이 들어갔어요. 공부를 너무 가볍게 해도 안 되지만은 이 정도로 조금 해주시면 아주 공부 앞으로 해가실 때 고득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시험 다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7급 이상 많이 나오다가 지금은 9급에까지도 간혹까지 나와요. 그래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법률이 시행돼 가지고 내가 직접적으로 근거 법률이 누구누구에게 인정되는 이익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받는 간접적인 이익일 때는 이걸 반사적 이익이라고,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다고 봐요. 됐죠? 반사적 이익, 사실상 이익이. 요거 침해지면 행정소송 통해서 구제를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요건요. 그죠? 근거 법률이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이익, 개인적 공권이죠. 요거는 법률상 이익이니까 이거 침해지면 원고적격, 청구인적 다 인정돼요. 그런데요, 근거 법률이 그 개인의 이익을 인정하는데, 사익을 인정하는데 범위가 너무 좁아요. 범위가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근거 법률에서 직접 인정하는 개인적 공권이고, 근거 법률에서 우리가 간혹가다 그냥 받는 이익은 반색인데, 그럼 상식적으로 이걸 좀 분석을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한번 제가 위로 줘보니까 이것만 하면 다 끝납니다. 요것만 띄어서 좀 설명할게요. 법률상 이익이 있어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데, 이 법률상 이익이 직접적인 이익일 때는,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이익일 때는 이것은 공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익이 간접적으로 받을 때는 뭐라고 한다 했죠? 그죠? 직접적인 이익일 때는 공권이고, 간접적으로 인정할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현재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받는 이익은 이때 직접적 이익으로서 공권으로 받는 것은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 법률이 있는데 이 시행에 의해서 내가 받는 이익, 이 반사적 이익이 있어요.
우리 법 체계를 보면 현재 보면 개인적 공권은 이거밖에 안 돼요. 응? 그런데 법률상 이익으로 이건 법률상 이익으로 보호되고 있는데 이 반사적 이익은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까지죠. 근거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내가 받는 이익이 있다 하면 특히 이제 허가에 의해서 받는 이익이 다 그래요. 특히 허가에 어떤 목욕장업이 있다. 그 허가에 받는 이익 당사자 빼놓고는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반사적 이익이에요. 이거 침해된다고 해서요. 소송 통해서 구제를 못 받아요. 이건 구제받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시면 이 개인적 공권의 범위가 너무 좁게 인정된다는 문제점이 생겨요. 오늘날 제2차 대전 이후에 국민의 권리의식은 매우 향상됐습니다. 툭하면 데모하지 않습니까? 툭하면 막 행정청에 몰려가서 이거 해달라 뭐 해달라. 해달라는 게 뭐예요? 개인적 공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 해달라고 많이 해요. 그런데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너무 간접적으로 받고 있으면 다 반사적 이익, 막 경영상 이익, 경제상 이익 이런 거. 그러면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권의 확대 형형이 이것이 지금 어떠냐면 봐보세요. 제가 노란 거 친 부분이 있어요. 자, 근거 법률을 해석했더니 개인적 공권으로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이익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근거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이익을 갖다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간접적 이익으로 해서 반사적 이익으로 방치할 것인가? 개인적 공권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반사적 이익으로 방치할 수 없는 이익이 있어요. 이런 이익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잘 보세요.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 그죠? 줄여서 이거 갖다가 보호이익이라고 해요. 보호이익. 쉽게 말하면 이 직접적인 근거 법률을 해석했더니 여기 개인적 공권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약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보호 안 받아요. B라는 사람은 보호받는데 A라는 사람은 이 직접적인 법률을 해석해 보면 개인적 공권으로 A는 인정 안 돼요. 그런데 이 A에게요. 그러니까 너한테는 이 법률 해석 보니까 개인적 공권이 인정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다 반사적, 네가 받고 있는 이건 반사적 이익이야. 이것이 침해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뭐 행정소송을 통해서 기타 다른 걸 통해서 구제를 못 해준다는 뜻이죠. 너한테는 못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A라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데모하고 난리 쳐요. 막. 그래서 지금은 A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경계선에 있어요. 누구는 이 B는 근거 법률 해석했더니 법률상 이익이 있고 공권이 있는 자로 인정되는데 A는 없어. 그 경계선에 있는데. 그럼 A도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막 몇백 명, 막 몇십 명, 몇백 명 되면 막 데모하고 하죠.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은요. 근거 법률에 의하면 B까지는 들어가는데 A가 못 들어가면요. 이때 이 근거 법률을 꼭 국회가 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거 법률.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접적인 법률뿐만 아니라 요거와 관계되는 관계 법률까지 해석해서 직접적인 근거 법률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거 법률은 B만 보호되고 A는 보호 안 돼요. 근데 이 직접적인 근거 법률에다가 관계 법률까지 고려해보니까 A도 이 범위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즉 법에 의해서 보호된 이익, 반사적 이익으로 방치 못해서 이 B는 어떻게 해요? 이 B는 개인적 공권, 직접적인 이익이죠. 이거. 인정되는데 A는 관계 법률에 의해서 해석 보면 보호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법에 의해서 보호될 여지가 있어요. 그럼 A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개인적 공권 아니지만 이렇게 뒷금친 부분 이쪽 부분에 해당되니까 그죠? 해당되니까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법률상 이익이 공권이 어떻게 됐어요? 공권이 확대화됐다는 거지. 공권이 확대화.
공권이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이익뿐만 아니라 관계 법률까지 확대해서 해석해 보니까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 사람도 개인적 공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사적 이익으로 방치할 수 없는 이익, 즉 법에 의해서 보호될 필요가 있는 이익으로 인정되면 요것도 네, 개인적 공권뿐만 아니라 법에 의해서 보호된 이익도 이제는 법률상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 적격을 확대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헌법 재판소는요, 나가서 헌법상 기본권까지 고려해서 헌법상 기본권까지 고려해서요, 이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근거법률뿐만 아니라 관계법률, 헌법상 기본권까지 고려해서 법에 의해서 보호된 이익으로 판례가 법원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원고 적격을 인정해요. 즉 법률상 이익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적 공권 플러스 법에 의해서 보호된 이익까지 법률상 이익이다라고 보는 학설이 법률상 이익구제설이에요. 이익구제설. 됐죠? 이익구제설. 요 내용까지가 이제 이 통설 판례입니다. 통설 판례가 됩니다. 사실 조금 제가 난이도 높였어요. 7급 하시는 공무원도 있을 거고, 요 가볍게 우리 구급공무원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구급공무원이라고 해서 뭐 가벼운 거 아니에요. 가볍게 하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요거까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이제 행정법은 90점 나와야 하거든요. 요거까지 넣으시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요것이 뭐 2, 3년, 3, 4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 나오고, 요 관계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을 갖다가 전부 다 지문화시켜서 또 사례화 시켜서 문제가 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조금 깊게 봤어요. 요건 좀 깊게 있고, 이번 시간은 이렇게 또 계속 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이제 개인적 공권을 확대화해서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나오죠? 그죠? 최근 이렇게 간단히 됐지만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과정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못 매리지 마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가 되려면 이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두 번째 개인적 공권을 확대화해서 양가로 1번 강행법규의 의미 확대 나와 있죠. 자, 양가로 2번 사익보호성 확대, 이거 말씀드렸죠. 다 된 거예요. 그죠? 됐고, 세 번째 공권의 확대화 경향에 따른 판례인데, 여기는 경원자성, 경업자성, 인인수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례의 견해가 있고요. 그럼 제가 여기서는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이것이 뒤에서 제2편에서 제3자요 행정행위 나와요. 제3자요 행정행위일 때 제가 다시 요걸 반복합니다. 그때는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 공권의 확대와 경영에 맞춰서 처음 출제 경영에 맞춰서 설명드렸지만은 제3자요 행정에서 또 한 번 다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요 이론이 제3자요 행정에서 나오거든요. 그대로 연결됩니다. 일단은 더 이상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부분은 이 개념만 기속행위, 재량행위 개념만 좀 아시고, 공권의 확대와 경향이 두 측면 다 이렇게 발생한다. 요거 아시면 돼요. 예, 이거 내용 먼저 좋습니다. 그냥 이거 들어봤으면 돼요. 왜? 다시 뒤에 또 반복되니까. 자, 해놓고 이 판례의 견해까지 있는데, 요거 보시면 그 내용을 좀 봐보세요. 요거 제3자요 행정에서 경원자성, 경업자성, 인인성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용어만 이렇게 드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실 것이 이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과 행정 개입 청구권이에요. 요거는 오일은 다 설명드렸어요. 예전에는 이거 따로 별도로 해서 처음 나왔지만 지금은 거의 안 나와요. 왜? 너무 많이 나왔고 앞에 부분에서 다 맞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제는 안 내고 단지 지금 처음 나왔던 그 출제 경향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판사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하고 행정 개입 청구권
시험에서 출제된 그 형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책 그 내용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험에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나왔습니다. 다른 건 뭐 필요 없고, 먼저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하고, 그 다음에 행정 개입 청구권, 행정 개입 청구권, 이 구별 문제가 시험 잘 나왔어요. 사실은 이거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시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광의 넓은 의미에서의 행정 개입 청구권 요구하고, 광의 행정 개입 청구권 요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하고 이 협의 이렇게 씁니다. 협의의 행정 개입 청구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도 그렇고요. 교재도 그렇고, 예, 조금 요거 갖다가 조금 구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이렇게도 무방합니다. 지금은 시험 거의 안 나오지만 한 4, 5년 전에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예요.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이라는 것은 허가 신청, 우리 허가 신청권, 그렇죠? 나한테 허가 내주세요. 허가가 바로 행정행위입니다. 허가 처분이면 행정행위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허가 처분 내주세요. 나한테 뭐 특허 처분 내주세요. 그죠? 이런 것이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협의 행정 개입 청구권은 뭐냐면 약간 달라요. 요거는 봐보세요. 의미는 대동소이하지만은 그 대상이 달라서 이 구별 긍정사 이 두 개 이렇게 설명하시는 뭐 교수님도 계시지만 이거 갖다 아예 빼서 서로 다른 것으로 설명해서 이 대상, 이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과 행정 개입 청구권의 차이점이 뭐냐 묻는 문제인데, 이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은 이 행정청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갑이 있죠. 개인적 공권입니다. 개인적 공권이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당연하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누구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뭐 허가 처분을 내주세요, 특허 처분을 내주세요. 그래서 그 발동 대상이 누구냐? 자기 자신에 대한 것.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요 행정청 있죠? 여기 자 갑이 있어요. 갑, 나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 누구죠? 제3자, 타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타자 또는 타방. 누구예요?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말하죠. 제3자 이렇게 있죠. 이 갑이 봐보세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건 똑같아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거 똑같은데 누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제3자, 시험에서는 타자에 대하여 이렇게 3자 타자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는 뭐예요? 어떻게? 제3자 행정 개입, 제3자에게 행정 개입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허가 내주세요. 그죠? 나한테 허가 내주세요. 그죠? 신청하죠. 이렇게. 나한테 허가 처분을 내주세요. 공권력 발동을 해주세요. 라는 것이고, 공권력 발동이 어디로 가요? 제3자죠? 그죠? 공권력 발동이 나 자신이고, 요걸 갖다가 내니까 학생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자, 보세요. 우원춘 피해자예요, 갑은. 경찰에 구조 신청했죠. 빨리 개입해서 오원춘인을 제3자에는 오원춘인을 제압해 주세요. 내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침해하려고 합니다. 그잖아요.
김신조 이송복 일가에서 뭡니까? 그 형이 이송복 분이 그 형님이 경찰에 대해서 무장공비 김신조들 일당을 빨리 제압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요거 행정 개입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오고 좀 제가 좀 더 했고요. 30페이지에 이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과 행정 개입 청구권의 비교 나옵니다.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행정 개입 청구권이죠. 이것도 또 나오죠. 일단 행정 개입 청구권도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걸 필기해서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이렇게 메모장 해가지고 써놓으세요. 요것만 써놓으면 돼요. 간단히 내용만 다 쓰지 마시고. 어차피 보고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요거하고 행정 개입 청구권이죠. 개입 청구권. 이 차이점. 요거 결론적으로 필요는 없고 이거 종래 덕선은 법적 성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절차적 권리설. 종래 덕선은 절차적 권리라고 봤습니다. 현재 덕선은 뭐라고 본다고요? 현재 덕선은 이것은 형식적 권리로 봅니다. 보고 이 행정 개입 청구권은 이건 실체적 권리 또는 실질적 권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행정 개입 청구권은 특정 행위를 해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거죠. 특정 행위 청구권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체적 권리가 되고 요거는 어때요? 요거는 그렇죠. 이거는 어떤 특정 행위 청구권이 아니에요. 특정 행위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단지 특정 행위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특정 행위를 하게 된 과정 절차에 하자가 있으니까 그 하자가 없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다시 해달라는 청구권입니다. 이 차이점 요거 주의하시고 요거 바뀌면 틀려요. 이거 바뀌면 틀려요. 요건 잘 나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